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산안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비 예산이 증액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교육 지원금 등이 대폭 삭감돼 중저소득층 학생과 가정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2017-2018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10%, 국토안보부도 6% 증가했지만 환경과 외교, 교육과 보건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방부 증액분을 메우기 위해 15개 부처 중 12곳의 예산이 깎였습니다. 증액된 국토안보부 예산 중 15억 달러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쓰입니다. 대학 학자금 보조 등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중저소득층 학생과 가정이 타격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소득층 무상 학자금 보조, 펠그랜트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지만 펠그랜트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어업과 트리오 예산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교육 확대 우려를 낳고 있는 학교 선택제를 위해서는 14억 달러가 새로 배정됐습니다. 빈곤층의 주거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개발부 예산도 30억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환경보호청의 경우 31%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총 예산 중 대통령이 임의로 산정한 재량 지출 1조 달러 규모입니다. 이 예산안이 의회를 무사히 통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미 건강보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 찬성 의원들은 세금 혜택 변경과 메디케이드 추가 예산 삭감을 지지하고 있지만 상원 표결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일 오바마 케어 대처 법안이 찬성 19, 반대 17표로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일 발의된 뒤 세입위원회와 에너지상공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예산위의 수정안과 함께 규정위원회로 보내졌습니다. 다음 주 하원 본회의만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지만 하원 본회의뿐 아니라 상원 표결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건강보험제도의 세금 혜택 변경 조치와 메디케이드 추가 예산 삭감 등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 브레트, 마크 샌포드, 게리 팔러 등 공화 극우 보수파 의원들은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원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미 건강보험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과 함께 수정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완벽한 법안은 없다며 이것을 틀로 해서 첨삭 과정이 있을 것이고 결국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자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행정명령이 하와이주에 이어 메릴랜드주에서도 효력 중단 정식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15일에는 하와이주 연방법원이 수정 행정명령에 임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수정된 2차 행정명령도 발효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오도 추앙 판사는 새 행정명령도 이슬람 국가 출신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석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차 행정명령은 1차 때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실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노력도 또다시 무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연설하던 도중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법권이 과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법정 싸움을 해나갈 것이라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트럼프 타워 도청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의혹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16일 공화당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민주당 정보위 간사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2015년 대선 전후 트럼프 타워가 정부에 의해 사찰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하원 정보위원회도 도청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의혹 제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팍스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도청 의혹을 말했을 때 도청이란 단어에 인용부호를 썼다며 이는 꽤 오래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시를 다 포함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평론가 마크 프레스토는 CNN에 출연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의회 청문회에서 또다시 도청 의혹에 대한 진술이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 상원의 발표 이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2013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가성 등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드블라지오 시장의 11월 재선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6일 연방검찰과 뉴욕주 검찰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선거법 정신에 어긋나는 편법은 인정하지만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드블라지오 시장의 11월 재선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시장과 캠프 관계자들은 2013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혜를 바라는 기부자들을 상대로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연방 뉴욕 남부지검의 준킴 검사장 대행은 당시 펀드레이징 내역을 수사한 결과 드블라지오 시장이 후원에 대한 대가성 정책이나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릿 바라라 전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에 의해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가 김 지검장 대행에 의해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날 사이러스 벤스 맨하탄 검사장도 10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통해 드블라지오 시장과 측근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성실히 수사를 마치고 결론을 공표한 검찰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충효회가 제17회 효자, 효부, 효행상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4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한미충효회는 오는 5월 16일 제17회 효자, 효부, 효행 그리고 장학생 시상식과 경로 대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후보 추천을 당부했습니다. 추천 대상자는 미국 거주자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장수상은 100세 전후에 건강하게 활동하는 고령자에게, 효자, 효부상은 부모에게 정성으로 효도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남녀에게 주어집니다. 이외 장안 부부상, 장안 어버이상을 시상합니다. 장학생 부부는 학업 성적 기준이 아닌 부모 병 간호로 학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선별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각 기관장이나 교회 담임 목사 또는 개인 추천도 가능하며 주최 측의 추천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공적 내용서 한 통과 사진 한 매와 함께 4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심사 후 선별해 개별 통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발표하며 상패와 부상을 증정합니다. 시상식은 5월 16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경로 대잔치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1900년대 초 노동자로 온 한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일원에서 활동했던 한인 애국지사 발굴 프로젝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16일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약했던 한인 애국지사들을 발굴해 그들의 활약상과 업적을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전시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흥사단과 공동으로 진행될 이번 사업은 올 여름 완공 예정인 한인 이민사 역사박물관 독립관과 전쟁관 등에 전시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보훈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흥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박물관에 전시될 역사 자료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교회 장철우 목사는 역사 속에서 잊혀버렸을 황기환 애국지사의 묘소를 퀸즈의 한 공동묘지에서 발굴했습니다. 장 목사는 뉴욕에 아직 발굴되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00년대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건너온 미주 한인들은 삶 자체가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국민회를 만들었고 친일 세력 저격에 몸을 바쳤으며 품삯을 아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미주 출신 독립유공자는 전체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서머스쿨 프로그램인 서머 인더스리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서머 인더스리는 유급 위기의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15일, 7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2학년에서 12학년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서머 인더스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Equity and Excellent for All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머 인더스리는 유급 위기의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영어나 수학 등을 보충해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을 돕게 됩니다. 우선 학교 판단에 따라 2학년 7,400여 명이 읽기와 수학 수업을 받게 되고 올해에는 컴퓨터와 수학 향상을 돕는 서머 스템 교육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4,200여 명의 2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은 코딩, 게임 디자인, 로보틱스 등을 배우게 됩니다. 영어가 미숙한 2학년에서 8학년생들은 영어 ELL 프로그램이나 부모와 함께 영어를 배우는 패밀리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는 학생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되고 교육국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에 문의해도 됩니다. 수산물 특산지로 유명한 통영시가 뉴욕 일원에서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통영시는 FDA 지정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통영 수산물을 알리고 현지인들에게 통영 수산물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FDA가 대한민국 청정해역으로 지정한 경상남도 통영시의 명품 수산물이 뉴욕 뉴저지 식탁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H마트 리치필드점에서 열린 테이프 커팅식에는 이학석 통영시 부시장과 통영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준비된 굴, 멸치, 멍게, 꽃게, 장어 등을 소개하며 통영 특산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통영은 위치적으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남해안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신선도가 중요한 멍게, 굴 등의 수산물을 대량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통영은 청정해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굴하고 멍게 등 수산물은 안전하니까 우리 교민들이나 우리 미국 시민들이 많이 좀 드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미주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미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747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H마트의 통영 명품 수산물 특판전은 뉴저지 리치필드점과 뉴욕 유니온점에서 3월 26일까지 열흘간 개최됩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건립한 미 최초 한인촌 파차파 캠프의 사적지 현판식이 다음 주 리버사이드시에서 열립니다. 리버사이드시 의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시로 이주한 날인 오는 23일 파차파 캠프 사적지 현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차파 캠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112년 전 리버사이드시에 건립한 최초의 한인 거주지로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와 흥사단 설립에 초석을 다진 곳이며 리버사이드 시의회는 이 같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파차파 캠프를 문화사적지 1호로 지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한편 현판식에는 러스티 베일리 리버사이드 시장과 이기철 LA 총영사, 도산 선생의 막내 아들인 랄프 안 씨, 미주 도산기념 사업회 홍명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사인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등산 코스로 유명한 비치우드 드라이브가 조만간 폐쇄될 예정입니다. LA시 공원관리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헐리우드 힐스 지역 비치우드 드라이브가 시작되는 지점의 게이트를 폐쇄하고 헐리우드 사인을 볼 수 있는 등산 코스를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말을 타는 곳으로 유명한 비치우드 드라이브 인근 선셋 렌치의 헐리우드시 등산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안전은 물론 사업에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시 당국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이를 인정해 비치우드 드라이브 입구 폐쇄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비치우드 드라이브 등산로의 정문이 폐쇄되는 만큼 등산객들은 인근 캐년 드라이브나 홀리 리지 트레일 등의 등산 코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선 말하는 인형이 인기라는데요. 그런데 이 말하는 인형이 개인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로 이용되기도 해 경고가 나오면서 독일에선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귀여운 여자아이의 모습을 한 인형 카일라. 영국의 장난감 회사가 만든 카일라는 단순히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는 인형을 넘어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s Kayla and yours is Abby.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대답을 척척 하는데 대답할 수 있는 항목이 수천 개나 됩니다.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ike pink the best. 인형과 관련된 스마트폰 앱만 깔면 대화는 물론 책도 읽어주고 게임도 합니다. 늘 곁에 둘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인형 카일라가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파이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장난감 회사 측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형과 아이가 나눈 대화를 녹음해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Little kids' voices are being dumped into this massive database that could be potentially accessed by law enforcement here. And more concerning, parents have no idea this is happening. 게다가 인형과 연결되는 인터넷망을 해킹하면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듣거나 아이들에게 질문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집안의 다른 인터넷망으로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There are all sorts of issues about where that information is going, who's listening. 이 때문에 독일은 카일라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이미 산 인형도 없앨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공업무실 부디렉터로 근무한 바 있는 한인 로니 조 씨가 뉴욕시 의원 2선거구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출신인 조 후보는 애리조나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선거 참모로 활약했으며 2011년부터는 백악관 공공업무실 부디렉터로 근무했습니다. 조 후보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15일 2017년 정기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에 유대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유대현 신임 이사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협조를 이뤄서 한인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대현 신임 이사장은 임기는 이날부터 1년입니다. 신임 이사회는 이사 7명, 후원이사 13명, 17곳의 단체이사로 구성됩니다. 유 이사장은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 부이사장과 제31대 뉴욕 한인회 부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올해 개기일식은 오는 8월 21일 미 전역에 걸쳐 나타나며 대낮이 잠시 어둠에 휩싸입니다. 1918년 6월 8일 이후 99년 만입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나란히 서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으로 대부분 바다에서 관측될 뿐 지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문학자 제이 파사조프는 일식은 길어야 2분 40초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2017 회계년도분 비전문직 취업비자 H-2B 신청이 쿼타 소진으로 중단됐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H-2B 비자 연간 쿼터가 지난 13일을 기해 소진돼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H-2B는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비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연간 6만 6천 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는데 시작 5개월여 만에 쿼터가 소진됐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흐린 날씨에 오후엔 진눈깨비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린 날씨에서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가끔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